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. 오늘은 월배당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월배당 ETF는 뭐냐면은 배당금이 매달 나오는 거. 그러니까는 분배금이죠, 정확히는. ETF에서 분배금이 이제 매달 나와서 월세처럼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죠. 월배당 ETF. 이름만 들으면은 좋은 것만 같잖아요. 당연히 매달 배당을 해주면 그 돈 가지고 뭐 생활비에 써도 되고 재투자를 해도 되고. 그런데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월배당 ETF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장점은 첫 번째는 이 재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. 내가 1억을 넣어놓고 매달 배당금을 만약에 50만 원씩 받는다라면은 그 50만 원을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 뭐 애플을 사든 이렇게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억이라는 돈은 월 배당을 해주는 뭐 채권에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매달 나오는 50만 원을 가지고 조금 공격적인 주식을 직접 사거나 주식형 ETF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전체 원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굴러가지만 이 매달 나오는 이 분배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은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, 만약에 여기서 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 원금 자체는 지켜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물론 이 분배금을 매달 안 받으면은 이 분배금이 그냥 여기 안에서 계속 쌓이거든요. 그럼 저절로 사실은 이 같은 유형의 채권이든 요 ETF로 계속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적으로 이제 사실 재투자 효과가 있는 거지만, 어쨌든 월배당 ETF로 활용을 하면은 그 재투자 효과를 조금 더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해진다.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더 이런 월배당 ETF의 매력인 것 같고, 두 번째는 노후에 연금 자산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. 뭐 연금이라는 게 이제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건데, 월배당 ETF를 활용을 하면 그냥 월세 받듯이 일정 부분의 금융소득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 노후 자금을 활용할 만한 ETF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분배금 이렇게 자주 주는 월배당 혹은 뭐 분기배당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, 월배당 ETF의 단점은 없냐? 세상에 좋기만 한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?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. 단점 뭐냐면은 똑같은데 재투자 효과라는 게 꼭 플러스만 되는 건 아니에요.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투자했는데 여기서 다 손실을 보거나 극단적으로 상패가 돼버렸다. 그러면 어쨌든 기대 수익률 자체는 이제 훼손이 되는 겁니다. 운용 전략과 운용 결과에 따라서 재투자 효과는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, 그리고 굉장히 사실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. 매달 분배금을 받는데 내가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놓으면 1년 배당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5% 가정을 하면 한 달에 40 얼마 나오는 거거든요. 40 얼마 정도 나오는 건데, 그러면은 그 40만 원을 가지고 매달 이거를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분배금을 받은 40만 원, 50만 원을 ETF든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현금에 맞게끔 꼭 사지 않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40만 원어치를 딱 맞게 살 수가 없잖아요. 지금 뭐 예를 들어서 8만 원 가정을 하면은 뭐 5주를 사면 되지만 지금 7만 얼마잖아요. 그러면은 한 몇천 원이 또 남아. 혹은 또 몇만 원이 남을 수도 있죠.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수도 있죠. 그 금액에 맞는. 그래서 분배금을 받은 돈 중에 일부는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. 물론 이 돈을 뭐 CMA라든지 뭐 이런 데 넣어놓으면 되겠지만,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IRP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외부로 CMA로 돈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돈이 방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그래도 투자 금액이 크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진 않거든요. 근데 만약에 투자금이 몇백만 원, 뭐 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분배금 들어오는 게 뭐 몇만 원, 몇천 원 이렇다. 이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다시 재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재투자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재투자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돈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투자 금액이 좀 적다라고 하면은 월배당 ETF보다는 차라리 TR이라고 해가지고 요 ETF 이름 뒤에 TR이라고 붙은 게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분배금이 ETF 안에서 재투자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점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연계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예전에 어떤 월배당을 해주는 펀드는 처음에 조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확 사그라든 이유가 1년에 배당을 5% 해줄게 라고 해서 그걸 설정을 해놨는데 5%는 꼬박꼬박 나와요. 근데 문제는 그 펀드 수익률 자체가 5% 초과가 안 되면은, 만약에 올해 성과를 5%를 못 내고 그냥 원금만 유지했다. 근데 분배금 5%는 줘야 되잖아요.
그럼 이걸 어디서 줘요? 내 투자 원금에서 깎아서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나중에 이 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분배금은 계속 받아서 다 써버리고 생활비로.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내 원금에서 사실은 그 돈이 다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. 물론 이거를 투자를 할 때 다 설명을 들었겠지만 그 이후로 이거를 까먹고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요즘에 뭐 월배당 ETF는 특정 수익률을 약속을 해줘서 그게 딱 맞게 분배금이 나오지는 않아요. 그런데 연금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한 달 고정 생활비가 있고 꼭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이 분배금이 그달 달라버리면은 이게 참 또 노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분배금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.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, 또 단점을 하나 더 꼽자면은 이 월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채권의 비중을 많이 높인다든지 혹은 뭐 커버드콜이라는 전략을 써가지고 이 분배금을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컨셉의 ETF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ETF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채권 비중이 높아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주식이 아무리 수익이 잘 나도 채권 자산에서 그 수익률을 다 훼손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산 가치의 이득을 얻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,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을 쓰면은 뭐 분배금이야 확보를 하는데 유리하지만 주식 가치가 이렇게 쭉 뛸 때 이 커버드콜 전략을 써버리면은 그 주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억울하죠. 만약에 내가 ETF를 사서 분배금을 받고 있는데 막 S&P 500이 2배 올랐어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월배당 ETF는 내 월배당 해준이라고 10%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. 그러면은 이게 또 엄청난 사실은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요즘에는 이 월배당 ETF가 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꼭 뭐 채권 비중이 높고 꼭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것만 월배당을 해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는 포커스를 분배금, 이 배당 수익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마세요. 결국 내가 주식과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산 가치를 내가 훨씬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, 사실은 이자 받듯이 뭔가 따박따박 받으려고 그런 투자를 원하시면 그냥 사실은 그냥 예적금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오늘은 월배당 ETF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공유를 해봤고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